안녕하세요. 4일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차 타고 집에서 먼 곳으로 놀러 갈 거예요. 역으로 가는 길에 집 근처 유치원 애기들 목소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고토덴을 탈 수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리츠린 코엔역입니다. 첫날 사둔 고토덴 원데이 패스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스탬프로 사용일 찍어주시네요. 저는 평범하게 건널목을 건너서 고토기라 북면으로 왔습니다. 열차 시간에 맞춰서 출발했더니 금방 열차가 들어오네요. 열차 탑승했습니다. 고토덴 열차는 꽤나 오래된 노면 전차예요.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되는 게 느껴지는 내부 모습입니다. 저희가 오늘 탄 노선은 세계의 고토덴 노선 중 가장 중심 노선인 고토이라선이에요. 금방 다카마츠 시내를 빠져나가서 고토이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목적지인 고토덴 고토이라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오늘은 고토이라 궁에 오를 건데요. 신사까지 가는 길이 전부 계단인 걸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궁으로 향하기 전에 카츠랑 고로케로 유명한 로컬 정육점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장 밖에서도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주문은 매장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민치카츠랑 에비카츠 하나씩 구매했어요. 에비카츠는 새우의 감칠맛이 정말 훅 느껴졌고요.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이 촉촉하게 튀겨낸 맛이었어요. 민치카츠는 도쿄 아사쿠사 앞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육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서 고토이라 궁 쪽으로 향해 봅니다. 드디어 계단이 시작됐네요. 힘차게 올라가 봅니다. 생일로 뽑는 오미쿠지도 뽑아보고 올라가는 길에 볼거리들이 꽤나 다양해서 힘들거나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제 절반 조금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벌써 아랫마을 풍경이 내려다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마지막 계단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올라서 고토이라 궁에 도착했습니다.
신사 주변을 조금 둘러볼까요?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척 커다란 이 나무가 눈에 들어왔네요. 코토이라궁은 쿤피라상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바다의 신 오모노 노시노카미를 모시고 있는 신사라고 해요. 해상 안전과 항해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르는 길에 항해와 관련된 조형물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신사의 왼쪽 끝으로 이동해서 잠깐 경치를 감상하며 시간 보냈어요. 코토이라궁 근처는 료칸도 있고 카페랑 기념품 샵도 많아서 하루 정도 묵으시면서 관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토이라궁은 예로부터 말을 신성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도 기념품 몇 가지 사보고 말차 라떼 마시려고 구글맵을 따라갔는데 이렇게 나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차 소프트콘 먹으러 왔어요. 동글동글 알록달록한 와산본 토핑까지 되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일부러 안 걸어본 길로만 갔어요. 다행히 열차 시간에 잘 맞춰왔습니다. 후세이시역에 내렸습니다. 둘째 날에 갔던 이용몰 말고 또 다른 쇼핑센터가 있어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메타운이라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몰보다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칼디 덕분에 유메타운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저도 유명한 이 스프레드 몇 가지 구매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커피 제품을 메인으로 다루는 곳이라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원두도 한 팩 구매했어요. 리치 브랜드. 리치 브랜드. 200g. 200g.
빌리지 뱅가드라는 곳도 구경했는데요. 다들 캐릭터 상품 사러 키디랜드라는 곳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산리오 치이카와 요즘 유행하는 피크민도 있었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로 꽉꽉 채워진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못 봤던 신선한 짱구 굿즈들이 많아서 와 이러면서 구경했어요. 가차샵도 다카마츠 아케이드 상점가에 있는 것보다 큽니다. 애니메이션 가차도 많지만 신박한 가차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괴수 8호 레노 뽑고 싶어서 2번 도전했는데 다른 캐릭터만 2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지네요. 어떻게 노을이 이렇게 예쁘게 해줄까요? 가는 길에는 편의점 들렀습니다. 저녁에 맥주 마시려고요. 생각해보니 카츠랑 아이스크림 먹은 게 오늘 다여서 빵 먹으면서 가는데 한 초등학생 친구가 맛있겠다 하고 가서 웃겼어요. 먹던 빵이랑 같이 마시려고 드립커피 하나 내립니다. 저는 산미가 없는 다크로스팅 취향이어서 잘 맞네요. 과자를 너무 안 먹고 가는 것 같아서 하나 사봤는데 중독성 있으면서 뭔가 낯선 느끼함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저녁은 집 근처에서 야끼소바 포장해서 먹으려고요. 타코야끼,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야끼우동 전부 하는 곳입니다. 씻고 나왔더니 조금 풀었어요. 맥주 한 잔 먼저 시원하게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구글맵 리뷰가 좋아서 가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틀 전에 사고 안 먹은 팥단고도 한 입 먹고 그렇게 4일차 밤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아침 온천 하러 나갑니다. 저 아직 일본에서 온천은 못 해봤어요. 지하철 패스가 한 장 더 남아있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라 걸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동네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일본 건물들의 하천도 지나갑니다. 일본은 치과 간판이 유독 귀여운 것 같아요. 다 동화처럼 해놓더라고요. 여기는 화단에 토끼들을 숨겨놨어요. 너무 귀엽죠? 골목에 있는 아이들 교습소 같은 곳이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걸었을 무렵에 이런 곳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직감적으로 뭔가 여기는 만화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 봅니다.
위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다 올라간 그곳에는 노다 연못이라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새들 구경하면서 잠깐 앉았다 갈까요? 뭔가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네요. 연못을 나오면 바로 레인보우 로드가 나오는데요. 대형 상점들이 쭉 자리 잡은 커다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길 따라 계속 걷다가 다이소가 있는 대형마트 가서 쇼핑했어요. 그리고 웃긴 번역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착하긴 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귀여운 약국 간판을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서면 오늘 저희가 갈 포카포카 온천이 있어요. 먼저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시고 데스크 가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발장 키는 온천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니까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온천은 2층 탈의실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어요. 탈의실 키는 신발장 키랑 별도로 있으니 원하시는 곳을 쓰시면 됩니다. 내부는 촬영이 불가해서 공식 홈페이지 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샤워 공간의 모습인데요. 입욕 전에 반드시 몸을 청결히 씻어주셔야 해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좌식 말고 서서 샤워할 수 있는 칸도 따로 있었고 개인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두는 건 금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실내에도 몇 가지 탕들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야외 노천탕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제 기억이랑 반대 배치인 거 보니까 영상은 남성분들이 이용하시는 쪽 같아요. 저는 야외로 나가서 먼저 이 1인용 욕조에 들어가 봤습니다. 욕조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혼자서 여유를 즐기기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에는 수건으로 몸을 두르고 계신데 실제로는 탕에 수건이나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위치한 탕이에요. 지하 1400m에서 솟아나는 천연 안반수를 이용한 탕입니다. 물이 미끌미끌해서 보습 효과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수온이 조금 높아서 장시간 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선베드가 아주 유용합니다. 현지인 분들은 입욕 한 번, 그리고 선베드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보았는데 겨울인데도 바람이 전혀 차게 느껴지지 않고 살랑살랑 열을 식혀줘서 잠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천탕. 이 노천탕은 온도가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미온수였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도 부담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TV 방송도 나오고 있어서 멍하니 쉬기 딱 좋았어요. 실내에도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요. 제트 마사지가 가능한 탕, 열탕, 그리고 2가지 온도의 냉탕, 탄산수탕 등등 한 번씩 모두 즐겨볼 만한 탕들이었습니다. 또 실내에는 사우나도 있으니까 사우나까지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 안반욕은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찜질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온천을 모두 즐기고 나왔습니다. 병우유 자판기가 있어서 한번 마셔보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흰우유, 커피우유 어느 곳을 드실 건가요? 저는 흰우유파입니다. 편한 자리 찾아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2층은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우유를 마셔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다니던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후기가 좋은 카페랑 식당도 있으니까 식사 즐기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는 나가실 때 이 기계를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한국어 지원도 된답니다. 저는 현금 결제로 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도 열쇠 태그해서 나와주시면 돼요. 전통 온천은 아니었지만 첫 온천 경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요?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스시로에 왔어요. 들어오셔서 기계로 체크인 해주시고 스크린에 번호가 뜨면 QR코드 찍고 자리 안내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QR코드가 자꾸 거부되어서 직원분께 도움받아서 앉았어요. 컵이랑 물티슈, 가루 양념류는 셀프 코너에서 직접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주문도 이 타블렛으로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인 회전초밥과 달리 주문한 초밥만 레일을 통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초밥, 면류, 디저트, 음료 등이 있네요. 앞에 있는 온수 수도꼭지를 통해서 녹차 준비합니다. 녹차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초밥이 옵니다. 초밥은 가격에 비해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우동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소곱창 맛이 깊게 나서 생각외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서일본 한정이라길래 선어초밥 3종도 먹어보고
장어초밥도 한 접시 먹었습니다. 육회풍 참치 구남도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총 초밥 11피스, 우동 한 그릇 먹었네요. 가격은 제가 한국에서 먹을 때 딱 절반 나온 것 같아요. 타블렛으로 결제 호출하시면 직원분께서 바코드 주시는데요. 출구의 기계에서 셀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제가 타카마츠에서 꼭 가고 싶었던 곳에 왔어요. 타카마츠시 미술관 옆 골목에 위치한 커피룸 미니라는 작은喫茶店입니다. 무슨 할머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바 형태의 작은 가게인데요. 이곳의 매력은 사이폰으로 추출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문했어요. 이 기계가 바로 사이폰입니다. 흔히 커피 추출할 때는 커피를 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이폰은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커피가 추출된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이폰 커피는 손도 많이 가고 추출도 쉬운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할머님이 내려주신 커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비가 내렸나봐요. 생각해보면 타카마츠에 있는 내내 날씨가 계속 좋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비 오는 타카마츠를 보는 것도 반가웠어요. 저희가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타카마츠역입니다. 옆에 심볼타워 전망대를 보러 갈 생각인데 그 앞에 일루미네이션이 너무 예뻤어요. 전망대는 심볼타워 29층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실 수 있답니다. 타카마츠역 안에 있는 미스터 도넛도 와봤어요. 궁금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다 가보자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트위스티 도넛만 먹는 편이어서 트위스티랑 궁금한 다른 도넛 2개 구매했어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열차 타고 저녁 먹으러 이동합니다. 저녁은 타카마츠 명물인 호네츠키도리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인 후기가 좋아서 와봤는데 역시나 절반이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닭은 노게랑 용게 중에 저는 용게로 골랐고 사이드로 소금 주먹밥이랑 기린 생맥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한국어도 정말 잘하시고 한국어 메뉴판도 잘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방문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맥주 먼저 나왔고요. 소금 주먹밥은 생각보다 짭짤하지는 않은 삼삼하게 간이 된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이랑 양배추는 호네츠키도리 기름에 꼭 찍어 먹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짠! 이게 바로 호네츠키도리입니다. 이렇게 뼈를 잡고 가위로 살을 잘라서 먹으면 된대요.
저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봤습니다. 꽤나 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는 너무 딱 좋게 짭짤하고 맛있었어요. 주먹밥도 든든하게 찍어 먹고, 제가 채소를 좋아해서 양배추도 열심히 먹었답니다. 양배추도 계속 리필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상점가에서 쇼핑 조금 했어요. 돈키호테 가실 예정이라면 저는 이곳을 더 추천합니다. 돈키에서는 품절된 제품도 여기에는 재고가 있었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어요. 공연 후에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팁을 넣었는데 오늘 공연에 사용하셨던 기타 피크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행에 정말 큰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동네에 도착해서 숙소로 걸어갈 때는 풍경이 다 새롭고 낯설었는데 며칠 됐다고 벌써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지네요. 집에 와서는 이제 짐을 싸야 합니다. 조명도 이제 미리 분리를 해두고 그렇게 5번째 밤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카마츠에서 마지막 아침이에요. 밤에 짐을 모두 챙겨둔 덕에 늦지 않게 공항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공항버스는 자리가 다 차도 새 버스가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저희는 공항에 도착해서 즐길 거리가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바로 우동 국물 수도꼭지인데요. 말 그대로 수도꼭지를 틀면 우동 국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위치는 2층 출국장 맞은편 패밀리마트 안쪽에 있습니다. 맛은 진짜 토핑을 뺀 찐 우동 국물 맛이었습니다. 우동에서 시작해서 우동으로 끝난 타카마치 여행이었는데요. 총 3편의 에피소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어요. 댓글로 각자의 여행 추억도 공유해주시고 다정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덕에 저는 참 행복한 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는 아니어서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취향이 통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있는 일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